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13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도시와 문명 영상 시리즈의 첫 번째 도시인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의 11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하나의 도시로 이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 의도는 없었는데 하다보니 이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대략 20개 정도의 도시를 목표로 시작한 영상 시리즈인데 이런 비율이면 영상 개수가 200개가 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의 마지막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사, 특히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익숙한 질문인데 도시국가 아테네가 자신의 영광을 잃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기원전 5세기 후반에 발생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 아테네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와의 이 긴 전쟁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이 아테네에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도덕적인 위기가 있었고 이 둘은 미묘하지만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했는데 전쟁으로 인해 농업을 파괴했고 농민들을 도시로 이주하게 했고 농민들은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쟁기의 투기는 새로운 부유층의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이것은 오래된 자산 소유 계급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쟁 시기에 아테네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했는데 이는 소피스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돈의 힘이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도덕성을 부패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꿈꿔왔고 그것은 중산층이나 부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판매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것에는 가격이 붙었으며 부는 사회적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경제적 가치의 변화는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기원전 4세기 초에 이르자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 너무 몰두하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이전에 중요시하던 의로움과 절제 대신에 도시는 항구, 조선소, 장벽과 공무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이러한 변화의 희생자, 다시 말해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경제혁명과 그에 따른 가치의 변화를 견뎌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폴리스는 아마추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추어라는 개념은 삶이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그의 시대에 모든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이 역할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폴리스가 붕괴한 곳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테네는 식량에 있어 자급자족을 유지했지만 아테네가 밀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향은 가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도덕은 핵심적인 덕목에 근거하자면 매우 전통적이었지만 기원전 5세기 말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전통적인 도덕성이 논리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테네에 외상을 남겼습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었지만 어떤 곳도 그것들을 대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도시국가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덕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 토대 위에 올려놓고 싶어 했던 소크라테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권위주의 사회로 바뀌었고 이는 엘리트들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고 주장한 반면 프로타고라스는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영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왔다고 말했고
그가 옳을 수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테네의 문제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존중이 제국 전쟁의 실행과 양립할 수 없었고, 기원전 404년 도시는 더 넓은 사회의 경쟁 요구와 개인의 권리를 조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충돌의 가장 놀라운 증거는 기원전 5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기간 동안 종교적인 근거로 지식인들을 성공적으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432년경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불신과 천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30년 동안 1년에 2단 재판이 있었는데 그 희생자들은 대부분의 진보적인 사고의 지도자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낙사고라스, 디아고라스, 소크라테스, 프로토아고라스와 에우리피데스. 아낙사고라스는 아마도 별금형을 받고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디아고라스는 도망쳤고 아마도 프로타고라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이들, 더 모호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책들도 심지어 트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으로 인한 히스테리를 반영하였고, 이로 인해 도시국가는 강한 결속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원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패배 이후 30명의 폭군의 통치와 함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평이해와 이사해를 추종자로 채웠고, 인기 있는 법원으로부터 채찍 운반자 혹은 폭풍우 역할을 했던 권력을 박탈했고,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기 위해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독일의 초기 역사와 같이 이상하게도 부유한 사람들, 특히 외국인 거주자들, 특히 민주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주요한 희생자로 하는 공포의 통치를 시작하여 처형된 사람의 수가 1,5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통치는 곧 종료되고 다음 해에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지만 아테네는 이전과 결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에 대한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왜 아테네였을까요? 왜 갑자기 모든 일, 철학의 시작, 미술, 비극, 희극, 민주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의 모든 것에서 서양적인 전통의 시작이 한꺼번에 일어나야 하는 장소가 아테네였어야 했을까요? 고대 아테네가 왜 중요한 의미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장소였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 비록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에서 최종적인 형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갑작스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길고 때때로 서투른 시도의 절정으로 나타났으며 잘 익은 과일과 같이 충분한 시간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설명들이 요구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자연환경은 아테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테네를 제외한 다른 그리스의 폴리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체제인 폴리스 역시 아테네만 폴리스라는 그리스만의 독특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이 역시 충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당시의 다른 폴리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이로 인한 충분한 잉여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도 그리스 문명 이전의 이집트와 바빌론도 그러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다른 문화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창출하는 것 역시 이전의 페니키아인들을 생각하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서양 문명의 국가들이 사용하는 모든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성기의 아테네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보다도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아테네에서 일어났을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탐구 정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왜 아테네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의 다른 폴리스 역시 같은 지리적 공간, 거의 동일한 역사,
심지어 같은 정치적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테네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당시에 동양의 고등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동부 지중해의 다른 지역에서 온 위대한 에너지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독특한 민족적, 문화적 용광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 지역의 국가들의 침략은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아테네가 당시 지중해 지역의 거대한 무역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한 곡물과 돈과 노예는 아테네만의 독특한 종류의 귀족 민주주의를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아테네 사회와 문화가 세 가지 방식의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제국의 위대한 공공사업으로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간 곡물. 둘째, 아테네는 귀족사회의 중요한 특징을 유지했다는 점. 이는 오래된 미국 남부 혹은 영국령 인도제국처럼 광대하게 착취된 하층 계급을 기반으로 존재했던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거의 무제한의 여가를 즐길 수 있었는데, 그들은 노예의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셋째, 아테네는 실제 경제를 유지하고 예술 또는 철학에서 모든 실제적인 진보의 불균등한 부분을 담당했던 거주 외국인들에 훨씬 더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 세 번째 착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거주 외국인들은 아테네 외에 다른 폴리스에도 존재했지만, 아테네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사회적 진화가 발생했던 독특한 순간에 의해 야기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긴장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테네의 사회적 진화는 아테네가 정적이고 매우 보수적인 귀족적인 토지 소유 사회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아테네가 개방된 것을 말합니다. 옛 사회는 새로운 사회에 직면하여 길을 내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가치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역사에서 다른 특정 순간에 그러한 종류의 과도기적인 사회를 발견했고, 언제나 이러한 도시들은 거의 창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영상 시리즈에서 다루게 될 엘리자베스 시대의 런던, 19세기의 파리, 그리고 바이마르 시기의 베를린이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항상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더 오랜 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 속에서 독특한 창의성이 나옵니다. 오래된 사회의 새로운 차별과 비판적인 기준을 새로운 사회의 회의론과 창의력과 결합한 사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테네가 바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는 안정된 창의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창의력은 그 자체가 파괴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신화와 의식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인본주의 세계로, 그러나 아테네 사회가 결국 파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질서와 그들이 만든 세상의 질서인 오래된 질서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자 창의성을 가져온 질서인 새로운 질서 사이의 긴장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 저는 도시의 역사에서 창의성의 발현이 언제나 그러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질서의 원리와 자유의 원리 사이의 긴장은 독특하게 멋진 것인 창의성을 가져다 주고, 그것은 해당 도시에 황금기를 가져다 주는데, 그러한 긴장으로 인해 창의성이 발현되지만 긴장과 그로 인한 변화는 결국 창의성의 샘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11개의 영상을 통해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의 황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부터 다룰 다음 도시, 창의성을 발현했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다음 영상부터 다룰 도시는 서기 14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